그러면 이제 블라인드 채용 외에 이제 지역 인재 뭐 채용, 네. 지역 인재 채용이 이제 시행되면서 우리 지방대 학생들의 취업률이 좀 좋아졌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네, 지금 이제 그 지역 인재를 우대하는 목표 할당제가 점점 이제 해가 거듭할수록 늘고 늘고 있거든요. 있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전형으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취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제도가 왜 생겼냐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제도를 시행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지방대 학생 그 출신들을 할당을 하고 또 일부 사기업에서도 뭐 이제 농협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GS 리테일이라든지 이렇게 편의점이나 은행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좀 친숙하게 오래 근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전형들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차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제도거든요. 그래서 여성 비율의 취업을 늘려준다거나 지방대 학생들의 취업을 늘려준다거나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반대로 그럼 이게 블라인드 채용이 맞냐? 너무 이렇게 할당제를 해 놓으면 이게 이제 오히려 역차별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큽니다. 그렇죠. 결국 앞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채용 인원이 많았을 때는 굉장히 공정하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근데 뽑는 인원 자체가 적고 한 자릿수의 채용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역차별의 논란들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요. 맞아요. 뭐 이제 제조업체들의 경우는 이제 그 지역에 위치해 있는 대학교 출신들에게 아무래도 좀 더 기회가 가기 마련이고 면접 질문 하나를 하더라도 단순한 적응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보단 정말 그 본연의 직무에 대한 질문만을 또 물을 기회가 더 있는 거거든요. 포항 지역에 있는 제조회사다. 그러면 포항 지역에 대한 적응 여부를 묻기보단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이후에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지에 대한 질문들을 더 하게 되다 보니 뭐 각각의 전형에서도 그렇고 스펙적인 요소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도 면에서도 그렇고 결국 지방권역대학 분들이 특정 지역에 위치한 회사로 입사를 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면은 지금 방금도 뭐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 거점에 있는 그런 학생들이 취업하는 데서 어느 정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면 만약에 나는 이제 인서울에 있다가 네. 포항이든 뭐 목포든 이런 데 가고 싶은데 음. 약간 역차별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정도 네. 하고 있을 것 같고 네. 우리 인서울에 있는 학생들의 어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런 게 좀 지역 인재가 좀 늘어나면 늘어날 수도 있고. 일단은 뭐 말은 표면적으로는 능력 중심 채용이라고 하는데 이제 쿼터를 나눠 놓음으로써 우리가 좀 기회를 좀 차별당한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로 온 친구들은 그 출신 대학이 서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지역 인재로 지원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불균형이 있다. 뭐 정말 이게 공정한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글쎄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이게 결국 어떤 정답을 찾는 쪽으로 취업을 생각하니까 이런 병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대학을 나와야만 돼. 이렇게 대학을 들어갈 때도 그렇게 고민을 했고 취업을 할 때도 내가 결국 특정 기업을 가려면 아이고 이건 내 상황에서 어쩔 수 없군. 이렇게 너무 단념을 빨리 한다거나 혹은 특정한 답 아니면 안 돼 식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좀 본인이 올바른 판단을 못한 채 적당한 정보만으로 적당히 기업을 선택하고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취업이 좀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질 텐데 이왕이면 지방대 분들이면 뭐 거점 지역에 맞게 혹은 블라인드를 이용하는 것과 그리고 서울권이나 인서울대 학생들일수록 본인이 학습 능력을 믿고 전국 단위로 뽑는 채용들에도 적극 도전을 해본다라든지요. 아니면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면에서 희망할 수 있는 분야를 좀 찾고 이러한 뭐 지방, 비지방 이렇게 나누는 게임이 아니라 온전하게 내가 지원하려는 분야에 맞게 지원을 하는 쪽으로 좀 입장을 정리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취업이라는 게 이분법적인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거다, 이거 아니면 아니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변수들도 있고 그런 조건이나 나에 맞는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너무 단순하게 된다 안 된다 지방대는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 취업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요. 네, 진짜 각각에 케이스 맞게. 바이 케이스죠. 자 어쨌든 계속 이런 지방대에서는 이렇게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학생들도 유입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방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계속 이런 고민과 걱정 때문에 인서울로 다니던 학교보다는 또 서울 쪽으로 가기 위해서 편입을 한단 말이에요. 네. 어쨌든 그 지방 대생보다는 편입생이 네. 취업에 있어서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편입을 좀 많이 하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편입을 하고 또 이렇게 몇 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 그 편입을 했다고 해서 그만한 우대를 해주고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블라인드 채용의 어떤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 내가 시간과 노력과 이런 여러 가지 큰 기회 비용을 들여서 편입을 했다 치면 그 이름을 쓸 기회가 없잖아요, 서류에. 근데 굳이 그걸 편입을 해서 내가 이제 1, 2년을 더 버리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직무 능력을 훨씬 더 쌓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블라인드 채용이 좀 늘어감에 있어서 어차피 학교 이름을 안 쓰는데 그렇죠, 못 쓰죠. 그 땡땡이라고 타이틀을 써야 따기 되는데, 위해서 네. 1, 2년을 더 공부하고 또 시간 또 뭐 스트레스까지 네. 그런 기회 비용을 따졌을 때는 오히려 업무 쪽으로 더 그렇죠. 내가 이제 그 학교를 편입을 해서 취업이 보장된다 이러면 또 다른 얘기지만 그렇게 확실하게 뭔가가 없는데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그만한 노력을 한다면 저는 좀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편입을 했을 때 그 학교가 내가 가려고 하는 학교가 내가 가려고 하는 회사랑 좀 뭔가가 직무 관련이 있으면 당연히 가는 게 맞는데 그렇죠. 단순히 그냥 학교 타이틀 때문에 가는 거는 조금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뭐 이렇게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받고 싶어서 편입을 한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네임 때문에 간다, 네임 밸류 때문에 간다 그러면 좀 반대하고 싶어요. 네. 편입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수능을 통해 학교의 간판을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도하는 것과 달리 뭐 인문계면 영어 공부만 하면 되고 공학 계열은 수학만 공부하면 되니까 그리고 뭐 지원 횟수가 제한이 없는 것이다 보니까 편입이라는 것이요. 내가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으면 좋다 보니 그러한 이유 때문에 편입을 생각을 하고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대학을 옮겨서 새로운 대학교로 간다 한들 그 학교를 맞춰서 또 취업이 또 어려워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따라서 내가 특정한 대학 타이틀을 위해서 공부를 더 하는 부분도 최지원 선생님 말씀처럼 저도 좀 반대 입장이고요. 만약에 본인께서 생각하시기에 편입 이후에 내가 어느 정도 계획했던 특정한 전공, 내가 특정 전공이 너무 안 맞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편입을 통해 새로운 전공을 시도하려고 한다. 어문 계열을 전공했다가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땐 경영이나 상경 계열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편입을 한다면 그건 오히려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취업 전반으로 놓고 보면 편입이 절대적으로 옳은 방향은 아니고요. 편입도 편입 나름이다. 그리고 그게 취업을 어떻게 하는지의 방향을 잘 잡아가는 게 필요한 것이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사실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구직자분들 지금 보고 계시죠? 구직자분들의 절반은 본인이 어느 정도 자격이나 타이틀을 갖춰놓은 다음에 취업을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이러한 컨텐츠를 지금 보시고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가 이 회사 대부분이 다 그렇다던데 학교를 많이 본다던데 이렇게 너무 일반화하진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구직자분들이 영상 편지를 들으면 그래서. 이게 간절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멘토님께서 얼마나 간절하면 너무 그쪽으로만 갈 필요가 없어.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편입생들도요 고민이 항상 많아요. 이제 상담하잖아요. 그럼 저 이렇게 해서 편입했는데요. 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편입하고도 계속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대를 가던 아니면 지방의 어떤 다른 데를 가던 그러니까 여러 대학을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다 고민들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학교에 따라 다르고 뭐 편입에 따라 다르고 뭐 학점에 따라 다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취업을 준비하는데 불안한 마음, 네, 어떻게라도 이제 조금 약간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게 희망 메시지를 좀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깝네요. 내가 이 학교로 가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불안한 마음. 맞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조금 걱정 내려놓고 뭐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지만 걱정 내려놓고 준비 잘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특히 또 취업비사 방송을 좀 계속해서 좀 이렇게 시청하시고 구독해 주시고 하면은 좋은 꿀팁들 많이 나가니까요. 사실 이렇게 스펙보다는 역량을 좀 저희가 이제 부르짖고는 있지만 지방대 학생이든 인서울 학생이든 수도권 학생이든 그 뭐 최고 하이엔드급의 학생이든 취업의 문은 좁고 어렵습니다. 그 누구한테도 어렵고 힘든데 하지만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서도 당당하게 취업의 문을 뚫고 성공 취업을 한 이런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또 이렇게 지방대 학생들이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지방대생 중에 아주 네. 성공 취업한 그런 사례들.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죠.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 외국계 뭐 포춘
뭐 포춘지의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외국계 회사에 들어갔다는 사람들도 사실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꼭 그렇게 외국계 회사가 아니더라도 포춘지 500대 기업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외국계 유통회사라든지 굉장히 이름 대면 다 알만한 그런 브랜드, 그다음에 명품 브랜드 회사라든지 굉장히 막 이름 들면 알만한 그런 외국계 회사나 대기업에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학점이 뛰어나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자격증이 많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공통점을 좀 보면은 뭐예요? 직무 관련된 경험을 쌓은 거. 그게 그냥 키포인트였어요. 직무 관련된 역량. 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네. 영업이라든지 매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직무일수록 특정 대학이라든지 학점보다는 관련 분야에 대한 준비를 얼마나 탄탄히 해왔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이를테면 모 영화관 그 체인 브랜드에 상영관 매니저 직무가 채용이 있었습니다. 3년 전인데 그 학점도 많이 낮고 그 지방 거점이 아닌 대학교, 지방인 일반 사립대 학생 친구셨는데 특정 지역에 오픈을 한 것을 보고 본인이 두 군데가 그 해 상반기 때 오픈을 했는데 2박 3일로 그 지역을 머물면서 어떻게 프로모션이 이루어졌고 다 기억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나 면접 답변을 꾸려놓은 학생을 봤어요. 결국 합격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땐 이분이 합격을 하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입사를 위한 준비 노력들까지도 디테일하게 챙겨준다면 본인에게 좀 핸디캡일 수 있는 부분을 좀 뛰어넘을 전략을, 즉 장점을 극대화해주는 쪽으로 취업 전략을 취한 게 아무래도 좀 극복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요. 이러한 어떤 성공 사례들을 보고 또 이제 일반화하려는 분들이 또 계실 거거든요. 에이 그건 일부인 거고 대부분은 아닐 것이야.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그렇죠. 따라 다른 어떤 예시이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삐딱하게만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저희가 방송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방대생들도 어떤 뭐 대기업에 갈 수 있는 이런 카더라부터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지방의 어떤 거점에 있는 학교도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 학교의 이름을 들었을 때 약간 좀 생소할 수 있는데도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그런 학교에서 나오나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 친구가 그 취업 준비생이 얼만큼 정보를 자기가 정보력이랑 준비력이랑 이런 걸 해가지고 합격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포인트거든요. 심지어 그분은 전략적으로 경쟁 그 브랜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 일부러.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기업 정보를 글쎄요. 팝콘 튀겼기 때문에 정보까지는 확인할 길은 없네요. 제가 또 삐딱했네요. 네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그냥 지방대 출신도 좋은 기업 그리고 튼튼한 기업에 취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지방대상이라고 해서 나는 뭐 좋은 기업, 뭐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게 좀 어떤 기업인지 모르겠지만 대기업 취업할 수 없다. 뭐 지레에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성공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취업비사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